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 소식이 많습니다. 네. 이번 주가 지나면 또 시의성이 떨어질 만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오늘 먼저 기후여행은 한 4군데 정도로 바삐 갈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가까운 도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겨울 눈비가 왔다 이번 겨울에. 이 소식 혹시 못 네,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예, 기상청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올 겨울 강수량, 여기서 겨울 강수량이라고 하면 지난해 12월부터 네. 요번 2월까지 이때 2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석 달치 올 겨울 강수량이 평년보다 2.7배가 많았대요. 그렇게 많았어요? 네, 거의 와. 3배가 많은 236.7mm 정도의 이제 뭔가가 쏟아진 거죠. 강수 일수가 무려 31.1일. 그럼 이게 따뜻해져서 눈 대신 비가 온 건가요? 그렇죠. 엘니뇨하고 아니면? 섞여서 이렇게 엘니뇨 때문에 이 저 먼 바다의 해수온이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됐다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관측 이래 가장 비 또는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일단 그 생태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떠올릴 텐데 우선 도로 파임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하, 이 포토홀이라고 지난번 맞습니다. 초대 손님이 말씀하셨던. 예, 지난 7일 MBC가 보도를 했는데 네.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찾아간 거죠. 지금 이제 그 기사 사진은 제가 한 4군데 다닐 때마다 이제 박진희 PD가 중간중간 이제 인용한 기사의 한 장면을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번 올려주실 겁니다.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한 대가 쿵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크게 들썩거린다. 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출동하던 소방차도 쿵, 천천히 달리던 승용차도 연달아 덜컹. 그러니까 포토홀이 크게 도로 파임이 났다는 거예요. 수리반을 불렀는데 수리반에서 이 도로 파임 조그마한 거 떼우는데 하나당 3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올겨울 서울에서만 발생한 도로 파임이 모두 1,4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가 넘게 늘어났답니다. 네. 광주에서도 12,000건이 넘는 도로 와. 파임으로 곳곳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가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포트홀의 원인은 물이라 그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많이 스며들수록 얘가 이제 얼 때마다 부피가 팽창해서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스팔트 길이 지금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 아닌 겨울 장마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이번 겨울이 추웠다가 따뜻해졌다. 맞아요. 풀렸다 도로 녹았다. 추워졌다.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이제 부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곳이 많은 거죠. 또 한 군데가 옹벽입니다. 옹벽이요. 예, 실제로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이 며칠 내로 많은 눈비가 이어지던 지난달 22일 새벽에 주차장 옆에 옹벽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어휴, 그러면 그 차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크게 파손됐고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더라. 이것도 역시 옹벽을 설치할 때 이 물빠지라고 배수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네. 겨울에 눈비가 이어지면서 이걸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은 그 당연히 장마철 지침 이래가지고 네. 옹벽부터 관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설마 겨울에 이런 장마가 올 줄이야. 그러니까 이 지반이 약해진 겨울에도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졌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배수로 설치가 너무 적게 됐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곳이 뭐 전국에 한두 군데겠습니까? 네, 그렇죠. 겨울에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길 다니실 때도 네.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처음 가는 길 다니실 때는 특히 좀 속도를 좀 줄이셔가지고 안전운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전 세계 일일 평균 기온을 관측해온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아마 청취자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지난 2월 성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또 역시 1등입니다. 올라갔나요, 기온이? 네, 역시 지난 2월도 역사상 가장 따뜻한 2월이었다. 그러니까 뭐 12월도 역사상 가장 따뜻했다. 1월도 역사상 가장 따뜻했다. 9달 연속 계속 1등을 찍고 있어요. 네. 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 2월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온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1.77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1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6도 높아서 우리가 흔히 1.5도 이거 넘으면 큰일 난다 하잖아요. 네. 올해는 이미 넘기고 있다. 아하, 참 큰일이네요. 여기 3769님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포토홀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런 그럴 질문 수도 있을 것 주셨는데요. 같아요.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이번에는 북극곰이 사는 북극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독립 언론 가디언 기사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북극에서 여름철에는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아하,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북극곰하고 바다표범이 살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북극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여름철 몇 달 동안은 아예 얼음이 사라져서 북극하면 하얀색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그때는 파란 북극이 될지도 모른다. 그 시기가 10년 이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빨리요? 결과가. 예. 그래서 이제 Nature Review Earth and Environment 연구 저널에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들은 오는 2035년부터 2067년까지 지속적으로 얼음이 없는 9월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 올 거냐 아니면 안 올 거냐라는 거는 인류가 화석 연료 연소량을 얼마나 빨리 줄이는지에 달려 있다. 아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경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이미 기후 경제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석탄을 덜 덜 떼고 쓰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까? 탄소를 덜 배출할까? 예, 그래야 그 탄소세도 안 물고 수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중국 얘기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네. 그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한테 더 이상 기후학당이라고 우리가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네. 석탄 사용량을 능가했대요. 아, 정말요? 예, 그 그거 큰 나라에서 확인 한번 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러다가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가 기후학당 되는 예, 거 그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떠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아, 이 가는 것 지금 같은. 네. 4391님이 제가 건축과 전공인데요. 순살 아파트처럼 아스팔트 재료 부실일 수 있습니다. 포토홀이 싸구려 도로 페인트를 써서 야간 우천 시 시야 확보가 어렵듯이 날씨가 매우 춥거나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포토홀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아스팔트 불량일 수 있습니다. 기후가 공범이면 틀림없지만 아스팔트. 주범은 은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이것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느 지역일까요? 이번에는 경남 거창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창군에서 아주 신박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있는데요. 일일까요? 예, KNN의 보도입니다. 거창에서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이 무려 1,800만 원을 준답니다. 오, 이러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주는 거 아닌가요? 서울보다 한 1,000만 원 가까이 많이.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전기차 보조금이 높은 곳이 거창군. 네. 농촌 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이래 가지고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이제 물론 물량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섞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비는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더 할게 하면은 이제 보조금 양이 늘어나는 거죠. 아, 올해 210대 물량 승용차 기준으로 승용차한테는 210대가 배정이 됐는데 승용차 기준 최대
1,79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790만 원이요. 네. 오이. 그러니까 트럭은 더 많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거창에서 전기 트럭을 한 분이 구입을 하셨는데 40대 자영업자 한 분이 네. 이 전기 트럭 한 대가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거였대요. 근데 보조금을 거창군에서 2,350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까지 몇백만 원을 더 얹어서 받아서 받으면서 본인 부담은 1,600만 원 정도로 4천만 원이 넘는 전기 트럭을 살 수 있었다. 와. 경남 거창군에서 작심을 했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 거창군으로 이제 전기차 지원 관련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고요.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 보조금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조건이 거창에 전입을 한 뒤에 석 달 정도 살면 이제 지원 자격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살지 않으면서 일단 전입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먹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기차 지원을 받고 자기 거창에서 동네로 다시 도로 돌아가는 거. 네, 아. 그래서 거창에서는 받으신 다음에 2년은 거창에 주소지가 둬야 보조금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먹고 튄 사례가. 그랬나 보네요. 네. 야, 참 꼼꼼하다. 꼼꼼해. 이걸 또 가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차량 배기가스라서 네. 이 전기차 보조금을 팍팍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거창의 취지래요. 근데 인근의 합천군도 이게 경쟁 의식이 있으셨는지 여기도 만만치 않게 승용차 한 대당 1,69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줘서 합천도 아하. 그래서 경남에서 1, 2위를 서로 거창과 합천이 다투고 있다라고. 차량 배기가스는 도심에서 빨리 줄여야 되는데 농촌에서 더 앞장서고 있네요.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참고로 그 여기가 전국 2위 수준의 네. 지원 금액으로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반면 전기차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840만 원. 그러니까 거창군과는 한 1,000만 원 차이 정도가 난다. KNN의 보도였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기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할까요? 오늘의 기후? 네.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서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네. 해커톤 방식이에요. 아. 이 해커톤 방식은 아마 저희 그 출연하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킹이라는 네. 뜻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서 네. 제한 시간 내에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요즘 스타일의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이 해커톤 방식으로 하는데 우선 알려드릴게요. 제목 자체가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 공모전 하면은 늘 이 기획 의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출제 의도. 네, 출제 의도.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공감형 정책 사업을 발굴하려 함. 그래서 제목 자체가 포용적 기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네. 그냥 기후 정책이 아니라 기후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포용적. 그러니까 기후로 어려움을 겪게 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할 것이냐. 취약계층 네. 보호 정책. 그러니까 좀 따뜻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제출하세요. 라는 거고. 그래서 공모 분야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기후 민감 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선제적 지원 방법이 뭔지. 두 번째, 실내 공기질 개선이나 환경성 질환 예방 등 기후 민감 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 번째, 소음, 빛공해, 악취 등 생활 속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화학사고 예방이나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청취자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볼 만하네요. 네. 가까이에서. 개인도 참여하실 수 있고 네. 또 팀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방식은 해커톤 방식. 그리고 경기도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 나이 수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 나이 상관이 없어요. 네. 시상금은 총 1천만 원이고 최우수상 한 팀 300만 원, 우수상 네 팀 470만 원.
기후변화 주간,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이 4월 17일부터 23일이래요. 이날 첫날인 4월 17일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컨벤션 홀에서 본선 경연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3월 29일까지고요. 참가 희망자는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참가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냥 경기도청 누리집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쭉 거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후 네. 이렇게 하니까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기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4391님이 계속 사연 보내시는데 관급 공사업자들의 부실한 재료로 시공해서 아파트의 아스팔트 성분을 줄이고 모래 비율을 높이면 빨리 부서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포괄적 부실이 많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후 이상 기후하고 같이 연결돼서 맞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그냥 뭐 그렇지로 넘길 게 아니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이네요. 나중에는 진짜 대규모 붕괴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저희가 이 소중한 제보 잘 보고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금요일인데 그 고생들 정말 많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따뜻한 음악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웨스트라이프가 부른 노래죠.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발음이 참 안 돼요. 좋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